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가운데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숫자가 300만 원인데요.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네. 평론가님이랑 600만 원을 오늘의 숫자로 정하고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300만 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밝힌 그 피해지원금이죠. 이제는 그 용어 자체가. 네. 그래서 피해지원금 최소 금액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게 해석에 논란은 좀 있는데 네. 소상공인 분들도 최소 300만 원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알기 위해서는 최근 그 진행됐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피해지원금 이 순서를 좀 시간대 순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근데 이게 4월 28일 날 인수위 쪽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발표했던 게 551만 개 사에게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금방 얘기했던 피해 지원금, 온전한 손실보상,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 세정 지원이라고 이제는 네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좀 논란이 됐던 게 차등 지급 이야기가 나섰고요. 또 한 네. 가지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지원했던 정액제의 그 방역지원금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제는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방역지원금이란 말을 썼다가 이제 다시 네. 피해지원금이라고 단어를 이제 바꾸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피해지원금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 그러니까 지원금 자체의 어떤 이름들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방역지원금이랑 피해지원금이 뭐가 다른 건지 이거 첫 번째랑 그다음에 네. 그러면 차등 지급은 뭔지 원래는 600만 원 다 정액제로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 갑자기 왜 맞습니다. 차등 지급이지? 이 두 가지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 문제점을 몇 번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는 논란이 됐던 게 차등 지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질문사항에서 방역지원금과 피해지원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표적인 게 정액제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피해에 비례해서 주느냐 이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등 지급은요, 일단 정액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손실 규모에 대해서 따져서 정말로 손실이 큰 데는 주고 손실이 덜한 데는 덜 주겠다. 이 차등 지급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원하는 거는요, 사실 600만 원 이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는 차등 지급 예가 나오면서 규모를 얘기 안 했거든요. 28일 발표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엄청난 혼란함이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28일 발표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지원금하고 묶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공약과 다르다라고 또 반발을 했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소고기 발언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형평 괜찮은 분은 이제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먹는다라는 이야기, 이 카피 때문에 사실 의미는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차등 지급의 얘기,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 알겠지만은 사실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듣다 보면은 표현이 정말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사실 28일 발표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이 아닌 저도 그런 돈 받으면 소고기 사 먹는다라고 하는 이 발언이 사실 좀 저도 좀 듣기가 약간 좀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럼 소상공인 반응은 일단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 들어올 새 정부가
1호 공약이었는데 아니 1호 공약마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정액제 그러니까 600만 원을 이제는 말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워낙 지금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반발도 크고 민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이제 추가로 급하게 이게 좀 불씨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맞습니다. 나왔나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4월 29일 밤 11시 21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28일 날 그 로드맵 100일 로드맵 발표를 하고 민심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9일 밤 11시 21분에 인수위 홈페이지에 이제 보도자료가 하나 딱 올라와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밤 11시 21분에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 그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추경 규모를 원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29일 밤 11시에 나온 보도자료에는 밝혔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금액 규모가 33조 1천억 원 플러스 알파 하겠다라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300만 원 이상 지급을 하겠다. 일부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네.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라고 이 카피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네. 보도자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해석의 논란은 있겠지만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지원하겠다라고 소상공인 분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차등 지급이라는 카피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좀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밤늦게 이제 급하게 보도 자료를 내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라고 하면서 대책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구체적인 숫자인가 사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규모가 정확히 몇 조 원도 아니고 33.1조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네. 알파가 뭔지도 사실 불명확하게 느껴지고요. 그 맞습니다. 최소 금액이 300만 원에 일부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일부는 누가 될 것이며 맞습니다. 금액이 가능하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해석 여지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추가 대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반응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나 반발이 심합니다. 여전히 차등 지급이다. 600만 원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이제 분 많으시고요. 뭐 그나마 다행이다. 뭐 더 기다려 본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너튜브 채널에다가 네. 설문조사를 하나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3만 명이나 이제는 투표를 하셨어요. 엄청 많이 정말요? 하셨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양적 분석이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사실 타당도와 신뢰도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5월 2일 현재 기준 제가 어제 이제는 질문 드렸거든요. 인수위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이 바라는 점을 선택하세요라고 해서 지문을 3개 드렸습니다. 네. 1번 차등 지급도 괜찮다. 600만 원 이하 지원도 괜찮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이게 1번이었고요. 네. 2번 차등 지급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니 일단 지금은 정액 600만 원 지원하고 나중에 차등 지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지문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은 차등 지급을 반대한다. 공약대로 무조건 정액 600만 원 지원금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질문지가 이제 세 개네요. 네, 답안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3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느냐라고 이제 선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1번 차등 지급도 괜찮다. 이게 이해를 한다라는 분이 3만 명 중에 3%였습니다. 3%. 네. 네. 그러면은 900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2번 차등 지급을 이해하지만은 공약은 공약이니까 정액 600만 원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게 7%였습니다. 네.
2,100명이었고요. 마지막 3번 있잖아요. 차등지금 반대한다. 공약대로 무조건 600만 원 지원해야 된다. 네. 라는 분들이 90%였습니다. 와, 이게 그렇군요. 2만 7천 명이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일단 이번에 6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분이 무려 3만 명을 응답하신 중에서 97%가 600만 원 정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당한 저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중복 응답이 안 되거든요. 이 설문조사가. 네. 그래서 3만 명 그대로 응답을 하셨고 이게 소상공인들의 현재의 민심이 아닐까. 그분들의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롭게 좀 진행된 인수위에서 진행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네,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요. 한ten 신문사의 의견을 따르면은 이런 어떤 보도를 했어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소상공인들의 네. 그 마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윤 당선인이 이제는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다라고 이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수위 쪽에서는 1주나 2주 이내에 이러한 얘기를 담아서 좀 구체적인 어떤 피해 보상 방안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뭐 비판은 많습니다. 지금 1호 공약인데 이거를 과연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수위 쪽에서 아니면 윤 당선인이 안 지킬 것인가를 지금 소상공인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커뮤니티를 가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를 아마 인수위도 지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윤 당선인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마음, 민심이 좀 잘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별한 이 110개 국정과제가 이제 발표가 됐나요?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뭐 소상공인들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들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공약 1호다 보니까 네. 또 가장 먼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10개의 국정 과제를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인수위 쪽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정비 사업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맞아요. 하나가 금방 얘기했던 손실보상 정책이었거든요. 네. 뭐 혼란함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일기 신도시도 사실 뭐 재건축 특별법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거를 하냐 마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오늘 또 얘기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네. 빠르게 들어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도 했고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뭐 차등 지급이라는 거는 원칙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왔던 내용은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이미 공약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또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채무조정 얘기도 나왔었죠. 담보, 뭐 보증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환, 보증, 신설 및 맞춤형 금융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금 다중 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죠. 네. 부실 채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대출 자체가 부실해지고 금융권들이 부실해지며 기업들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면 채무조정, 금융지원 방식도 오늘 또 한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부담 완화도 얘기했습니다.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네. 경영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얘기도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 예.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현 정부도 계속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는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2O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O2O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키워가겠다.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구독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이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오늘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공약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다 밝혔는데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소상공인들이 원했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뭐 큰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물론 뭐 오늘 발표 성격 자체가 뭐 손실보상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도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 은근 또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했는데 사실 이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인수위니까요. 그러니까 인수위 네. 역할에서 좀 약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큰 방향성을 토대로 지금 인수위에서는 얘기를 내놓은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약간 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벗어나고 약간 일상으로 복귀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입으신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안을 기다리는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뭔가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네, 이게 그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이었죠.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좀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같이 이제 기자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위에서 할 거는 이제는 손실보상 손해 추계,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소상공인분들이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고, 이거를 이제는 경제 1분과,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그 경제 1분과의 데이터를 넘기고, 그러면 경제 1분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거며, 또한 거시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지원 방식을 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 이런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부분이 나눠져서 그러니까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이게 오해에서 비롯됐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게 이런 이용이다라고 이제 사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뭐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이게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 공론화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조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봐요. 예,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소상공인들과 좀 더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애가 타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혹시나 서울시에서 이제 소상공인이신 분들은 정말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왔던 안심창업, 재창업 기업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은 없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까지 모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이 사실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 이게 중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안심창업, 재창업 기업자금 아마도 융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요. 그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신 분들 있죠. 아니면 재창업하신 분들. 코로나 이후에 창업한 분들을 위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사실. 그럼요. 이게 등 떠밀어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아니라 뭐 말 그대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정책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네, 융자 기간은 5년이고요. 1년 거치에 4년 균등 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없고 또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 2년 차부터는 오. 시가의 이자율의 0.8%를 보존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요. 네. 예,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5년간 또 보증료도 뭐 크지는 않는데 이 보증료는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시가 전액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내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라면 또한 2020년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 7천만 원,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 이런 거는 원래부터가 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융자 지원에서 이 업종들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네. 또한 이게 같이 협력하는 또 은행들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솔비즈라고 있고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기업 이 모바일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앱.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겠고 사실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게 사무안심금융의 연장선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사무안심금융 이번에 나오는 이 지원을 받으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 무려 47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이자를 내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무이자잖아요. 그래서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5년간 한 473만 원의 금융비용을 줘도 되는, 세이브 되는 거죠. 절약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해당하신다 그러시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뭐 대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네. 조건이 좋고 이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서울에서 창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